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미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다미님 오랜 시간 존버 후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차마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길 만한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한 소식이실 텐데요. 바이든과 메카시의 부채 한도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와 관련한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장이 열리면 주식이랑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특히 TQQQ, SOXL, TMF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건 그 누구도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영상에서 밝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현지 시각 기준 토요일 6시부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N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큰 틀에선 이미 다 합의가 됐고 그 합의문 안에 이제 마지막 문구들 정도만 양측이 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일이 끝난 건 아니고요. 결국 이 합의안이 또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원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주당은 바이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아래 비교적 지금 통합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공화당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올해 초에 케빈 메카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때도 10번이 넘게 계속 부결이 되다가 겨우겨우 하원 의장이 된 거였거든요. 케빈 메카시가 기존의 공화당 대표들과는 다르게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론이 공화당 내에서 있고 이런 케빈 메카시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3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강경파들이 이번 협상 내용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어깃장을 놓을 확률이 꽤 있는 거죠. 참고로 언론에 대략적으로 알려진 이번 합의안은 군사비는 3% 증액을 했고요. 군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결로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군사비 3% 증액은 민주당의 입장이 좀 더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비군사비 부분에서의 동결은 공화당의 입장이 좀 더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 35명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깎아오랬더니 저걸 동결을 시켜오면 어떡하냐. 진짜 넌 안 되겠다. 물러 터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또 민주당 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냐 하면 그건 아니죠. 뭐 원래 어딜 가나 반대하는 의견들은 꼭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선 그래도 통일이 잘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복지 예산으로 돈 들어갈 곳이 더 늘어났는데 동결이 웬 말이냐. 예산 한도 더 늘려와라. 난 이거 동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백악관과 공화당 대표 지도부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뤄졌다는 큰 그림을 해칠 확률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재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와 TMF는 어떻게 되는가 다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여론은 이건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했던 리스크가 없어졌으니 주식시장이 대폭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게 이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나요? 이번 부채 한도 협상 과정과 그에 따른 주가와 채권의 흐름을 보면 2011년의 부채 한도 협상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었죠. 예, 뭐 아무튼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는 주식시장에 딱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결될 것 같다는 소식이 몇 차례 전해지면서 큰 호재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악재로 작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선 악재 소멸이 아니라 호재 소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빠진 게 없는데 뭘 이것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고 자시고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걸로 오르기만 계속 올랐으니 차라리 이번엔 빠진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건 결국 옐런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옐런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냐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TMF는 장기 채권물을 추종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기로 결정이 나면 공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TMF가 하락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설마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겠냐는 거죠. 지금 은행들 위기 사태 벌어진 이유가 결국 장기 채권물이 하락을 하면서 이 지경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상황에 장기채를 더 발행해서 여전히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더 어렵게 한다? 이거는 저는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상당 부분 발행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 채권에 몰렸던 수요가 장기 채권으로 옮겨가면서 TMF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근데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부실해질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은행들 상태가 뭘 하든 안 좋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 상황에서 장기채를 대량으로 늘려서 공급한다는 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의 인공호흡기를 아예 떼서 죽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단기채를 공급한다는 건 그래도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 벌어주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차라리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재무부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이에요. 저는 주식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급격하게 워낙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재료가 안 좋게 작용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단기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면 단기 채권 금리가 순식간에 또 치솟을 텐데 이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주식으로 그동안 우리 많이 헤쳐먹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채권으로 갈아탈까? 아니 단기 채권 금리도 저렇게나 높아졌는데 굳이 리스크 감당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 채권 금리가 저렇게나 높은데 하면서 자금이 빠질 확률이 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장기 채권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좀 들어왔던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세예요. 장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채권이 계속 약세였는데 갑자기 좀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결국 TMF 기준 플러스 2%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단기 채권은 가격이 계속 떨어진 채로 결국 끝나는데요. 이게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금요일에 어느 정도 부채 한도 협상이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협상안 몇 개가 대략적으로 노출이 됐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거 협상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언급을 미리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채권이 상승을 해준 게 아닌가. 특히 단기채보단 장기채가 상승을 한 걸 보면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상승을 못했던 건 당시에 옐런이 엑스데이트를 6월 5일로 기한을 좀 늘려버리면서 뭐야 이거 며칠간 좀 더 지지부진할 확률도 있으려나 하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만간 이뤄질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 채권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화요일 장이 열리면 채권 상승, 주식 하락. 우선 지금으로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제 견해도 바뀔 수 있지만 우선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모양 이모티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칼로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동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무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명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J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Y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도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취향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현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웃는 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배운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눈 속에 피는 매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테픈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무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언S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인창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CS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